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인 6명 가운데 1명이 집을 떠날 땡스기빙데이 할러데이에 비바람과 눈보라가 교통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북가주는 벌써 정전이 됐고 콜로라도주에는 30인치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비행기 스케줄 변동폭도 큽니다. 따뜻함이 상징인 땡스기빙데이 소셜미디어에서는 오늘 아침 땡스기빙데이 전쟁이란 말이 가장 뜨겁습니다. 대통령이 이민과 관련해 땡스기빙데이 이름 바꾸기를 원하는 좌파가 있다고 연설했기 때문입니다. 박스 앤 프렌즈는 대통령 장단에 맞추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미국이 동결했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시작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 고발자의 불만을 알았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청소년 앞에서 연설하던 도중 야유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지율이 다시 크게 올라 선두가 됐고 워렌 후보는 주저앉았으며 브리저지 후보는 약진 중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조 바이든 후보는 유권자와 거리가 있고 샌더스와 워렌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적절한 인물이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이름을 숨긴 채 뉴욕타임스 기고문과 책을 쓴 사람이 소셜미디어에서 질의응답을 했는데 반응은 별로였습니다. 그는 대통령 선거 전에 자신의 신원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4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상향 조정돼 2.1%입니다. 소고기 제조업계의 가짜 고기와의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부터는 이미 추수감사절 연휴 혹시 자녀가 공부하기 위해서 집을 떠났던 그런 부모님이라면 특히 어머님들께서는 아직도 그래도 음식 좀 마련하시죠. 아무리 아니다 하시더라도 그런 일들도 있고 춥긴 하지만 따뜻하게 저도 내일 이제 엄마 집에 가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엄마입니다. 저희 엄마는 엄마죠. 그래서 엄마 집에 가기 때문에 뭘 준비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어느 정도 준비도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런 마음에 자녀들이 오면서 비행기를 타고 오건 아니면 죄송합니다. 기침 좀 했습니다. 아니면 또 자동차를 타고 오건 날씨가 이렇게 나빠서 너무 걱정되시죠? 캘리포니아주 남가주보다도 북가주에는 이미 바람이 아주 거센 정도가 아니라 시속 80마일 정도로 불어서 정전된 곳도 있고요. 나무는 다 쓰러진 곳도 있고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그러는데 세라 네바다 지역도 그렇고 미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3만 2천, 3천, 4천만 3억 2천, 3천, 4천만 명 정도, 3억 그 정도 인구에서 5,500만 명 정도가 이번 할러데이 때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하고요. 집으로 가는 것도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여행이죠. 그 가운데 이제 거의 5,500만 명 이동하는 가운데 5천만 명 정도가 자동차로 이동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거의 비행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5천만 명 자동차로 이동하는 사람 가운데 160만 명밖에 안 되나요? 그분들은 집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을 가신답니다. 지난해보다 2.9%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께 지금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퍼시픽 밤 사이클론이라고 폭탄과도 같은 사이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레곤주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그쪽 지금 바람 아주 심하죠. 그래서 나무가 많은 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나뭇잎 소리 그런 것들이 어떤 땐 정겹게 들리지만 오늘 내일 사이에는 좀 무섭게 들리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애리조나 미네소타
트윈시티 이런 곳은 전부 눈이 내리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고 포틀랜드, 시카고 사고들 많이 나고 있고요. 콜로라도와 와이오밍주에는 벌써 30인치 이상의 눈이 내렸답니다. 캔사스, 네바다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의 미국이 한국 TV를 통해서 텔레비전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된 다음부터는 굉장히 많은 전국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텔레비전 한국 TV를 통해서 보고 계신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멕시코도 마찬가지고요. 텍사스에서는 예전에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참 많이 들어주셨는데 요즘 더 많이 보고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전부 비바람, 눈보라 때문에 아주 불편을 이미 겪고 계시는데 오늘 아침에 미국의 소셜 미디어를 보면은요. 소셜 미디어에 땡스기빙 데이 하면은 평화로움, 좀 따뜻하고 코지하고 이런 것을 상상을 하고 상징이 되는데 전쟁, war on Thanksgiving 이런 말이 가장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준비가 좀 안 됐네요. 준비하면서 방송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뉴욕에서 본인의 주소를 본인의 별장이 있고 골프장도 있고 하는 플로리다주로 옮기고 나서 어제 말하자면 홈코밍이래요. 홈커밍 그런 랠리를 했는데 홈커밍 랠리에서 한 얘기입니다. 많은 이슈를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땡스기빙 데이를 미국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라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다 땡스기빙 데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기를 원하지만 좌파들이 땡스기빙 데이라는 말을 바꾸기를 원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요. As we gather together for Thanksgiving, you know, some people want to change the name Thanksgiving. They don't want to use the term Thanksgiving. And that was true also with Christmas, but now everybody's using Christmas again. But now we're going to have to do a little work on Thanksgiving. 네, 크리스마스 얘기도 조금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자면 크리스마스 데이라는 말을 쓰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땡스기빙 데이라는 말을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통령은 여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정확하게는 말하지 않고 좌파, 급진 좌파라고만 했는데 이게 바로 이 크리스마스 데이는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시 그 말을 쓰지 않느냐 하면서 내가 대통령인 한 땡스기빙 데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지 않겠다. 아주 어찌 보면은 조금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난데없다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항상 좌파에서 이걸 바꾸고 싶어 한다, 이걸 바꾸고 싶어 한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들어와서 하는 얘기는 이민과 연관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또 물어보고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땡스기빙 데이를 땡스기빙 데이라는 이름을 왜 바꾸고 싶어 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지 않고 하니까 팍스뉴스에 오늘 아침에 3명이 진행을 하잖아요. 여자 진행자는 공동 진행자는 아마 땡스기빙 데이라 어프인 것 같고 다른 여성이 이제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의 팍스앤뉴스의 진행자들이 남자 진행자들이 대통령의 말을 이제 비호해주기 위해서 브라이언 케미들 같은 경우는 근데 너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땡스기빙 데이라는 말을 바꾸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스티브 더시가 얘기하기를 그랬었던 적이 있지 2015년도에 오바마 때 오바마가 바꾸고 싶어 했답니다. 땡스기빙 데이를 이민자의 날로 행정명령을 한다는. 근데 그게 정말로 쓸데없는 루머였기 때문에 루머로 끝났고 루머였다는 게 판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 자체를 스티브 더시도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In 2015, there was a rumor that Barack Obama wanted to change the name of Thanksgiving, but that was debunked. So perhaps what he's talking about is just debunk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완전히 debunk 루머로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이게 하나의 추세인데 모든 할러데이
홀러데이가 됐건 무엇이 됐건 이슈만 나면 전부 그 전쟁으로 가져가는 그런 것이 앞으로도 여러분 11월 내년 선거 치러질 때까지 땡스기빙 데이건 크리스마스 데이건 뉴 이어스 데이건 많이 보실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각오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땡스기빙 패러디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 어떤 패러디가 나오냐면 이제 그 이 땡스기빙 데이라는 말 자체를 가지고 대통령이 전쟁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트위터에 뭐라고 썼냐면요. 이 뭐 채식주의자들이 뭐라고 했던가요? 채식주의자들이 터키 두부로 나를 공격을 하고 있어. 두부 터키 고기로 나를 공격을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한 것도 있었고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기운이 좋으니까 한 90분 정도 플로리다주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하는 가운데서 미치광이, 정신병자, 뭐 이런 그 탄핵에 관해서 모든 그 비난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그 비난을 했고 여론조사를 보면은 사람들은 탄핵을 원치 않는다. 내 건강? 아니 건강이 나빠서 그 뭐 내가 갑자기 예정에도 없이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았다고 하는데 기운이 없는 사람은 건강이 나쁜 사람은 나처럼 이렇게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할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 그 레이브 파티에 가면은 얼마나 그 기운차게 춤을 춰요. 그 레이빙을 할 수가 없어. 내가 건강이 나쁘면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플로리다 주민들에게는 슈퍼 엘리트다. You are smarter. 아주 굉장히 스마트하고 아주 너무 잘생겼고 you are 그 better looking. 다른 플로리다주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난번에 1.2% 포인트 차이로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라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그런 지역이잖아요. You are better looking. You are sharper. 좋은 얘기 다 하고 우리 함께 하원도 이기고 상원도 이기고 beautiful한 백악관을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전체 그 선거인단 가운데 538명인가요? 그 가운데서 캘리포니아주가 뭐 가장 많죠. 55명, 텍사스가 38명, 인구 비로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플로리다주하고 뉴욕주가 대통령이 이제 두 군데 이쪽 거주지에서 이쪽 거주지로 옮겼는데 똑같이 세 번째로 많은 29명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땡스기빙 데이 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거죠. 거주지도 옮기고 했지만 스윙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고요. 미국이 대통령은 어제 민주당이 미국을 굉장히 그 쪼개고야 만다, 분열시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뭐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정치는 항상 이렇게 땡스기빙 데이 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나를 가리지 않고 그 분열하고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는 하지만 그 분열 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 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연설을 하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안쓰럽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볼티모어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의 이슈 자체가 오피오이드로 인해서 청소년들도까지도 그 어떤 그 중독이 되고 힘들어지고 하니까 그런 것을 이제 막자는 그 연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볼티모어가 대통령이 지난번에 뭐 쥐새끼가 우글거리고 볼티모어는 다 그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야라고 여러 번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멜라니아 여사가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는 야유를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연설하는 내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예를 들어 뭐 하이, 땡큐 이런 식으로 말을 시작했을 때부터 말을 끝냈을 때까지 물론 그 야 하는 그 환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늘 왜 이러죠? 야유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Thank you to DEA 360. Be safe. May God bless you, your families,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야와 우가 이렇게 오버랩돼서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렇게 할러데이쯤에 퍼스트 레이디가
거의 어제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줄을 이뤘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그 퍼스트 레이디의 연설을 들으면서 들어보신 것처럼 큰 소리로 야유를 한다는 것은 국가에 그다지 좋지 않은 일이고, 그런데 이제 그 같은 보도에 대해서 어제 이제 CNN 방송이 제일 먼저 보도를 했거든요. 그 보도를 보고 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오피스에서 CNN에 그 대응한 것은 참 그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우리는 민주주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야유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슈가 이 오피오이드에 관한 미국의 가정, 어린이들의 안정을 위한 거기에 포커스를 둬야지 뭐 말하자면 내가 야유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그 대응은 굉장히 현명하고 세련됐다고 그 생각이 되고요. 이리하여 지금 그 땡스기빙 데이라는 아주 그 따뜻한 11월의 네 번째 목요일에 할러데이를 맞고 있습니다만, 할러데이 식탁에 터키도 있고 뭐 김치전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날씨가 추우니까 만둣국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메인 디쉬는 그렇게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사이드 디쉬는 사람들이 피해 보려고 하더라도 미국을 살아가는 그 이민자들로서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어느 정도는 긴 시간을 같이 가족과 친구들과 있다면 그렇게 될 때는 그 탄핵에 관한, 정치에 관한 얘기도 하고 싶지 않지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느낌 듭니다. 잠시 뒤에 사람들이 사실 듣고 싶어하는, 이 사람 말 좀 듣고 싶다, 그런 사람이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서서히 시동을 걸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들려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사실 정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럴 때 미국에서 이 보도는 bombshell 뭐 이런 그 단어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 그 뉴욕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하려고 의회에서 승인해 놓은 것, 그것을 동결한 것을 풀어줬을 때 거의 그 4억 달러 정도 되죠. 그 당시에 내부 고발자가 대통령이 이제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여러 가지를 요구하면서 또 이런 것을 뭐 동결한다던가, 그 내용 자체까지는 자세히 몰랐는지 모르지만 내부 고발자의 불만이 접수됐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풀어줄 때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알고 풀어줬다는 아니고요. 그 동결했었던 것을 풀어서 원조를 시작했을 때, 아직도 뭐 다 가진 않았지만 그때 내부 고발자라는 사람이 어떠한 것을 불만을 접수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계속 그 탄핵 청문회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됐던 대가성이었는가, 대가성이 있었는가, 대가성이 없었는가 하는 그 부분 때문에요. 이런 것들 조사를 해줘야 백악관에도 방문하게 해주고 군사 원조도 해준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대통령이 8월 달에 알았다는 겁니다. 9월 11일인가 풀어줬었죠. 물론 그 풀어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민주당도 굉장히 대통령을 압박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의 그 국방 예산을 해주지 않겠다는, 그래서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슬슬 그런 것을 풀어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어제 빌 올라일리와 인터뷰를 했는데, 빌 올라일리는 팍스에서 가장 큰 스타였는데 미투 무브먼트 그 이후에 이제 여성들과의 그런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팍스에서 루퍼트 머독이 아들들의 요구 때문에 루퍼트 머독은 그냥 그러면 두면 어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해고하고 말았죠. 그 빌 올라일리가 개인적으로 요즘 방송을 조금 시작하고 있는데, 인터뷰에서
나는 루디 줄리안이 내 개인 변호사에게 우크라이나에 가서 그 같은 조사하라고 그렇게 시키지 않았어 라고 대통령이 그런 명령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루디 줄리아나가 워낙에 그 파이터잖아. 그 사람 전투사야. 전투사 싸마는 거 좋아하잖아. 뭐 왜 갔는지는 줄리아니에게 물어봐. 이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또 다른 클라이언트도 있잖아. 뭐 루디 줄리아니가 나의 변호사이기만 해?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그 잡지 애틀란틱이 보도하는 것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전부 루디 줄리아니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것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에게 좋은 것보다는 좀 그 폭탄성 발언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를 버려버려라. 언더 더 버스를 해버려라. 라고 얘기하는데 왜 대통령이 아직도 그 루디 줄리아니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을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가 루디 안 시켰는데 그리고 루디에게 물어봐 전투사잖아 하는 것 보니까 버릴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드는데 어쨌든 그 애틀란틱의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생 친구가 한 6명 내지 7명밖에 없답니다. 뭐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친구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6명 내지 7명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 가운데 한 명이 루디 줄리안이라는 거죠.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사귀었으면 한 거의 70년 사귀었다고 하고요. 루디 줄리안이와. 그래서 친구이기 때문에 못 버리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그 대통령 그 대선 직전에 한 일주일 전이었던가요? 헐리우드 액세스 그 테이프 나왔잖아요. 여성들 뭐 돈만 있으면 다 만지고 뭐 어떻게 해도 다 할 수 있어. 괜찮아. 그 테이프 나왔을 때 공화당이 트럼프 후보를 버리려고 했지만 그때 루디 줄리아니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방어해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뭐 꼭 대통령 아랫사람이나 대통령 변호사만 대통령에게 그 로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에게 로열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건 좀 봐야지 되겠어요. 이 서로에 대한 로열티가 진심인지. 세월이 70년 정도 됐으면 진심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부부보다 오래 지낸 세월이잖아요. 아무튼 그런 점이 있고 루디 줄리아니는 계속 나를 버려만 봐라.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뭘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원조를 그 동결했기 때문에 2명의 백악관의 예산국 그 스태프들이 사임을 했답니다. 한 사람은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 지금 여기에 원조를 해줘야지 이거를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안 해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사임을 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렇게 강하게 분명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너무 나는 불편하다. 난 너무 불편해서 나는 이렇게는 일 못하겠어 하면서 사임했다는 게 의회 청문회에서 그 나왔다고 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결국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그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정보위원회에 이어서 또다시 이제 청문회를 시작하기 때문에 제리 네들러 그 법사위원장이 주목을 받겠죠. 그리고는 이제 상원 쪽으로 가면은 그제서야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그 친한 친구인 린지 그레이엄이 주목을 받게 될 테고요. 지금 이렇게 돼서 아직도 뭐 그 탄핵 청문회가 끝났다고 해서 뭔가 대통령에게 큰 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 탄핵에 관해서는 끝나지 않았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엘리자베스 워렌이 지지율 1위로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거 너무 빨리 이거 다 된 것처럼 생각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 개가 지금 나옵니다. 특히 이제 퀴니피악의 여론조사 결과 등등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조 바이든 후보가 1위로 올랐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다 놀랍게도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후보가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무슨 청문회가 아니라 토론회를 할 때 토론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어떤 좀 산뜻한 이슈를 내놓는 것도 아니고 뭐 정력적인 것도 아니고 뭔가 뭐 그렇다고 젊고
새로움, 변화 이런 것을 보여줄 만한 후보도 아닌데 껑충 14포인트나 엘리자베스 워렌이 내려갈 때 바이든이 3%포인트가 올라서 24% 지지로 1위를 했습니다. 1335명의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고요.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오차 범위는 한 3.7%포인트 이 정도 되고 해서 바이든이 1위고 2위가 핏 브리저지 16%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6%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렌이 14%, 샌더스가 13%인데 이 네 사람만이 두 자리 숫자입니다. 적어도 이제 10% 넘는. 그래서 이제 그 네 사람만 두 자리 숫자 계속 가기는 가면서 변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변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는 봐야지 될 사람이 이 네 사람 정도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그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오바마 시대의 그 데이비드 엑셀로드 오바마의 그 어드바이저였던 사람이 바이든 부통령이 이 같은 상황에서 별로 뭐가 달라진 것도 없는데 1위 자리를 다시 그 탈환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번에는 이런 일은 내가 정치계에 몸담고 정치계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그런 생활을 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본 일 가운데서 가장 그 이상한 일이다. 바이든의 이 같은 탈환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주목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 버락 오바마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지만 유권자들에게는 그래도 우리 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고 대통령을 내야지 된다는 메시지를 했고 또 후보들에게는 너무 일반 그 유권자들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매달리지 말아라 하는 메시지를 줬는데 오늘 아침에 폴리티코가 굉장히 긴 내용의 기사를 오바마 대통령 주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서 낸 것을 보니까 그 버니 샌더스 후보 싫어하고요. 싫어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이 대통령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면에서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샌더스 후보가 전에 그 민주당의 후보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았을 때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나서서 뭔 말이라도 해서 이 질주를 막아야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렌도 2015년도에 이제 한창 2016년도 대선에 엘리자베스 워렌이 나가나 마나 이렇게 저울질을 했을 때 결국은 안 나갔지만 그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본인이 생각하는 또 다른 그 이슈가 있잖아요. 민주당의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헬스케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엘리자베스 워렌은 자신의 뜻과는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그 갖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 바이든 후보의 경우는 이 바이든 후보가 너무 유권자들이 원하는 이런 것을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 딱 이렇게 집어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 요즘에도 그런 말들을 주변에 한다고 하고요. 왜 그 오바마가 중요한가 하면은 오바마 전 대통령은 뭐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전부 그 인정을 하는 것이 말을 쉽게 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 때나 말하지 않고 말을 해야지 될 때 하는데 그 어떠한 때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면 코스를 바꿔야지 되겠다 싶으면 그 코스를 바꿀 정도로 어떻게 말을 해야지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누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든지 나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그 공식 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후보가 되도록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의 움직임을 사람들이 보고 있고 오바마가 이제 보통 그 정치를 할 때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후보가 될 때 처음에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정말로 적절한 후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선거에 나오지 말아야지 된다는 게 오바마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일리노이주에서 이제 그 주 선거부터 치렀죠. 그때에도 미셸 오바마가 남편이 뭐 정치하고 이러는 거 원치 않았는데 두 사람 전부 하버드 대학교에 나와서 오바마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로펌에 가서 돈 많이 받고 일할 수도 있는데도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를 했다고 루돌프 줄리아니에게 What?
what, 커뮤니티 오거나이저 이러고 얼마나 아주 빈정거렸어요. 루디 줄리아니가. 그러다가 결국은 정치를 할 때 바로 내가 왜 해야 되는가를 미셸에게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 본인이 가장 좋은 후보라는 확신이 스스로 들었을 때 후보가 돼야지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정치, 특히 이제 큰 정치에서 후보가 되고 나면은 그 가족들이 얼마나 모든 것까지 들춰짐을 받으면서 고통받아야지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이길 수 있는가. 어찌 보면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좀 통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세 가지를 오바마 대통령은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정치에 나간다고 할 때 그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누군가가 이제 정치인들이 이렇게 찾아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땡스기빙 데이, 할러데이가 끝나면 사람들이 아니 민주당의 어쨌든 기득권 세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니까 오바마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더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요. 좀 할러데이와도 연관이 되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좋은 뉴스 전해드립니다. 당신의 또 다른 가족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겹쳤어요? 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또 오늘의 미국을 포함해서 한국 TV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메시지 주고 계시는데, 마이클 박 선생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행복한 땡스기빙 데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의 미국 끝날 때 마지막쯤에 인사드려야지 될 그 말씀을 청취자분께서 해주셨는데, 마이클 박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께서 다 서로 우리는 친구잖아요. 같이 이 라디오를 통해서 함께 만나고 있는 그런 인사 서로 먼저 나눴고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 아주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경제 뉴스에 대해서는 3, 4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제가 지난번에 몇 주일 전에 1.9% 성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이니셜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하잖아요. 다시 최종적인 것을 보니까 2.1%로 나왔고, 그리고 2.1%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고 봤더니 사업체의 투자가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좀 좋은 거죠. 지금까지 계속 비즈니스 업계에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니까 투자를 하지 않아서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뭐 좀 괜찮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땡스기빙 데이이기 때문에 연관되는 뉴스이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것을 보니까 목장주들, 굉장히 기사 내용이 길이가 길었는데, 목장주들이 요즘에 돈도 많이 쓰면서 굉장한 생존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어떤 생존 전쟁이냐면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어느 정도는 좀 트렌드, 패션, 음식 업계의 패션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고기를 좀 안 먹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안 먹으면 또 고기를 먹어야지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오고 하는데, 목장주들이 너무나 얼터너티브 미과 싸우는데 돈도 많이 쓰고 노력도 많이 하고 의회에 가서 로비해야지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규제 당국에 이 새로운 고기의 질감이 나고 맛도 고기 맛 나는 그런 대체 뭔가가 나왔는데, 이런 것도 우리 고기를 까다롭게 검사하는 것처럼 그런 식품도 검사를 해야지 됩니다 하는 로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기 없는 버거를 제일 싫어하고요. 지금 목장주들은요. 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고기맛 나는 고기 아닌 목장주들은 페이크 밋이라고, 페이크 고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콩 단백질하고 코코넛 오일 같은 것, 그리고 거기에 뭔가 고기맛 나는 밋 주스라고 하면 되나요? 그런 것들, 그 밖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사람 건강에 좋은가, 이렇게 채식이라고 해서 다 건강에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다라는 이 같은 로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푸드 사이언티스트도 돈 주고 고용해야지 되죠. 또 디지털 어시스턴트도 만들어서, 디지털 어시스턴트라는 것은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알렉사,
알렉사나 구글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잖아요. 오늘 날씨 어때? 물어보면은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는데 고기에 대해서 물어볼 때 알렉사와 구글에 답변을 해주는 이런 것까지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되고요. 소고기와 대한고기의 차이점. 그런데 이제 이게 목장주 협회에서 낼 때는 대한고기보다 소고기가 좋다 이렇게 넣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접하는 그 정보를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그 정보에 관한 파악 인식이 생기게 되는 건데 오히려 이 목장주들은 식물성 고기가 건강에 더 위험하다 하는 내용을 강조를 많이 하고요. 식당,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고기 없는 그런 상품 쓰는 것도 굉장히 걱정을 해서 감자 스타치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보니까 지난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고기 판매가 0.4% 줄어들었고 그 사이에 똑같은 기간 동안 대한고기 판매는 0.8%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1년 전, 그러니까 2년 전인 거죠. 2년 전을 보면은 고기 판매는 0.8%가 줄어들었는데 대한고기 판매는 21%가 늘어났거든요. 이때 딱 그 목장주들이 이러다간 우리 큰일 나겠네 하면서 로비스트도 고용을 하고 누구도 고용을 하고 해서 2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니는 결과 그 격차를 이 정도로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고기와 대한고기의 판매하면은 100을 전체로 놓고 볼 때 1%가 대한고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게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지 된다. 그래서 위협이다. 한번 사람들이 이렇게 마켓에 들어가서 고기가 아니고 선전을 잘 해놓고 포장을 잘 해놓으면은 대한고기라는 게 이제 눈에 띄어서 얼터너티브 밋 아주 뭐 예쁘고 좋고 뭐 그래서 보통 이제 behind 그건 너머하는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behind design, behind behind meat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에 한번 사람들이 딱 사기 시작하면 첫 발이 너무 중요해서 다음부터는 살 수 있기 때문에 월마트라든가 다른 마켓에 가서 이제 그런 소비자들이 그렇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너무 그 노력이 치열하대요. 그런데도 미국에 이제 그 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많이 소비하는 업체 하면은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있잖아요. 패스트푸드 업체 가운데서 웬디스 버거 같은 경우 웬디스 버거의 와퍼가 유명하잖아요. 해서 와퍼에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임파서블 와퍼라든가 칼스 주니어도 뭐가 유명하죠? 칼스 주니어 무슨 스타자 들어가는 거. 그래서 behind famous star라는 뿐만이 아니라 맥도널드 같은 경우도 남서부 하면 미국에서 고기를 많이 먹는 것 아니에요. 그런 남서부에서 고기 없는 그런 버거를 이제 테스트를 한다 해서 BLT가 아니라 PLT라고 하는데 왜 PLT인가요? Plant, Letters, T는 뭐죠? T는 PLT, Tomato. 이렇게 해서 이제 한다고 하고 해서 플랜트 베이스드 된 그런 식물성이 건강하다 하는 것이 꼭 맞지는 않는다 해서 목장주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고기에 대한 진짜 고기요. 페이크 고기가 아니라 real meat에 대한 alternative meat은 more meat, 더 많은 고기 섭취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참 다 힘들죠. 목장주만 힘들겠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께 제가 특별히 전해드리지 않을 때도 요즘은 항상 북한 문제는 미국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미국 매체도 어떤 매체가 이날 북한에 관해서 이 내용을 전했다면 다른 매체는 이날 전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미국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까 하다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때는 제가 전해드리지 않고 하지만 항상 미국에서 요즘 북한 관련 뉴스는 끊이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더 힐에 보니까 의회신문 힐에 보니까 미국의 북한 문제는 결국은 중국이다. 중국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수십 년 동안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생각을 했고 또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그 같은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에 따라서
그 의견을 참고를 했지만 그러나 그게 틀렸다라는 지적을 하는 그런 컬럼이 실렸습니다. 조슈아 그 어센맨 그리고 그 킬 케네디 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이제 노틀댐 대학교에서 중국에 관해서도 가르치고 그리고 두 사람 다 그 외교관계위원회에서 그 관련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그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도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어봤었을 때 그때 중국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 두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없이 봐서 아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북한은 무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중국을 찾아가고 또 이번에는 러시아까지 찾아갔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번이나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는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플로리다주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 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북한에 압박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서는 사실은 압박은 하지 않고 북한이 다리를 펼 수 있도록 미국에 이렇게 그 버티기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최소한의 지원 같은 것을 북한이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이 마땅하게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게 이제 중국에는 최고의 그 안건도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결정은 김정은이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할 때는 미국에서 또 이 얘기는 아주 그냥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무조건 포기하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 뭔가 주고받을 만한 윈윈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해라.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동맹이 돼서 과거 이제 육자회담 때인데 이제 그 시절로는 가기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육자회담도 어차피 성공하지 못했었고 지금은 이제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많은 게 바뀌었기 때문에 육자회담식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김정은을 움직이려면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냥 그 대통령 원하는 형태로만 말은 하는데 주는 것은 안 주는 그 형태 가지고는 절대로 북한 문제가 성공할 수 없다 하는 게 답이었고요. 답이라고 두 사람이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얘기를 안 전해드렸네요. Hi. I'm anonymous. 나 익명의 그 사람이에요. 뉴욕타임즈에 글 쓰고 워닝이라는 책을 써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했던 저에게 뭐든지 물어보세요 했는데 뭐든지 물어봤더니 답 안 하던데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했더니 답도 안 하면서 2020년 대선 전에는 내가 나의 신원을 밝히겠습니다 했는데 레딧이라는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뭐 이름도 안 밝히면서 뭐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아주 행복하세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